여러분 안녕하세요. 6학년 1학기 수학 6단원 8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 132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얼마나 알고 있나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아직 풀지 않은 친구들은 동영상을 잠시 멈추고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뒤에 장까지 풀어본 다음에 답과 해설을 알아보는 영상으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그럼 다 푼 친구들은 지금부터 함께 풀어봅시다. 1번 문장을 보고 맞으면 동그라미 표, 틀리면 X표 하고 틀린 부분을 바르게 고쳐보세요. 첫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cm라고 합니다. 네, 맞나요? 네,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하면 1세제곱cm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1제곱미터입니다. 자, 1m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해서 1세제곱미터. 근데 여기 제곱미터라고 되어 있죠? 틀렸네요. 세제곱미터로 바꿔주시고 X 표시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를 쌓는데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가 10,000개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1세제곱cm짜리 쌓기나무가 있고 여기에 1세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고 여기는 1m죠. 1cm는 1m 안에 몇 개가 들어가나요? 즉 1m는 몇 cm인가요? 100cm죠. 그러면 여기에 이 한 줄에만 100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즉 가로가 100배가 됩니다. 또 세로도 마찬가지로 100배가 되고요. 100cm. 높이도 100cm. 그러면 가로 100, 세로 100, 높이 100이니까 100cm 곱하기 100cm 곱하기 100cm 하면 숫자 1끼리 곱해주고 0을 그대로 붙여주니까 0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고 세제곱cm. 얘가 바로 1세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세제곱미터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 즉 쌓기나무가 100만 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10,000개가 아니라 0이 6개, 100만 개가 됩니다. X. 네, 이렇게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전기도를 이용하여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상자의 부피와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자, 먼저 부피를 구해봅시다. 상자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인가요? 네, 이 상자의 밑면의 가로는 60cm, 세로는 30cm고 높이가 100cm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60 곱하기 세로 30 곱하기 높이 100 하면 6과 3과 1 숫자끼리만 곱해줍니다. 18. 그 다음에 0을 그대로 붙여주세요. 18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 10, 100, 1000만, 10만 18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자, 다음 부피를 이번에는 세제곱미터로 나타내보래요. 네,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길이를 미터로 한번 바꿔봅시다. 60cm는 몇 미터인가요? 1미터가 100cm니까 60cm는 0.6m, 30cm는 0.3m, 100cm는 1m가 됩니다. 그러면 가로 0.6 곱하기 세로 0.3 곱하기 높이 1 해볼게요. 이번에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1이네요. 곱하기 1은 어차피 답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네 둘을 곱해볼게요. 소수 한 자릿수 곱하기 소수 한 자릿수는 소수 몇 자릿수가 될까요? 네, 소수 두 자릿수가 됩니다. 그러면 수를 곱해주고 소수 두 자릿수로 만들어 볼게요. 6, 3, 18, 0.18 그리고 단위는 세제곱미터.
다음 세 번째를 볼게요. 상자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네, 겉넓이를 이번에 구해볼게요. 자, 겉넓이를 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에 기역, 밑면, 그리고 서로 다른 면 세 가지를 니은, 디귿이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기역과 마주보고 합동인 면은 여기 리을이라고 하고, 니은과 마주보고 합동인 면은 여기 미음, 디귿과 마주보고 합동인 면 비읍으로 써볼게요. 자, 겉넓이를 구할 때 첫 번째 방법 1에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을 다 더해주면 됩니다. 방법 1은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더하기 미음 더하기 비읍, 이렇게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에서는 이렇게 다 더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합동인 면 한 개만 구한 다음에 곱하기 2를 해주도록 했어요. 그래서 기역과 리을이 같으니까 기역 곱하기 2 더하기 니은은 미음과 같으니까 니은 곱하기 2 더하기 디귿은 비읍과 같으니까 디귿 곱하기 2, 이렇게 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지만 이것보다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세 번째 방법을 선생님이 가르쳐 줬었죠? 세 번째 방법은 바로 서로 다른 면 3개를 우선 더한 다음에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괄호 열고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괄호 닫고 곱하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편한지 각자가 원하는 방법을 골라서 계산해보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은 아무래도 방법 3이 가장 간단할 것 같아서 방법 3으로 구해볼게요. 자, 기역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네,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기역은 가로 60 곱하기 30 해서 숫자끼리 곱하고 0은 나중에 써줍니다. 6, 3, 18, 0, 2개,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그 다음에 니은을 한번 구해볼게요. 니은은 가로가 60, 세로가 100이니까 60 곱하기 100은 자, 숫자끼리 곱하고 6, 0을 나중에 붙여줍니다. 6000제곱센티미터. 여기가 니은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한번 구해볼게요. 디귿은 가로가, 자, 여기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자, 여기가 30cm니까 여기도 30cm. 자, 그러면 이 모서리와 이 모서리는 맞닿는 면이니까 여기도 30cm. 그리고 세로는 100cm. 30 곱하기 100이 됩니다. 숫자끼리 곱하고 3, 0을 붙여줍니다. 3000제곱센티미터. 그럼 우리 다 구했네요. 자, 요 밑에다가 써볼게요. 기역이 가로 열고 1800 더하기 니은은 6000, 디귿은 3000 곱하기 2를 해줍니다. 자, 요렇게 더하면 7800, 이렇게 더하면 1800, 이렇게 곱해볼게요. 1800 곱하기 2를 할 때도 숫자끼리 곱하고 나머지 0을 2개를 붙여줍니다. 그러면 108 곱하기 2는 216에 0 2개를 붙여주고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네, 그래서 이 상자의 겉넓이는 21,600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좀 숫자가 단위가 커서 좀 복잡하지만 이 방법을 잘 기억해두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옆으로 넘겨볼게요. 133쪽에 3번 정육면체 모양의 컨테이너입니다. 정육면체. 컨테이너의 부피와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컨테이너의 부피는 몇 세제곱미터인가요? 여러분,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 배웠죠? 정육면체의 부피는 여기다 한번 같이 정리해볼까요? 네,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였습니다. 곱하기 3이 아니라 그 숫자를 3번을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4m네요. 그럼 컨테이너의 부피는 4 곱하기 4 곱하기 4. 4, 4, 16. 16 곱하기 4는 16 곱하기 4 해보죠 뭐. 6, 4, 24, 2, 6. 그래서 64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컨테이너의 부피를 세제곱센티미터로 나타내어 보세요. 1세제곱미터는 아까 100만 0이 몇 개 붙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붙었어요. 100만 세제곱센티미터라고 했으니까 64세제곱미터는 6400만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64하고 0을 6개를 붙여줍니다. 5, 6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그 다음 컨테이너의 건널비는 몇 제곱미터인가요? 자, 건널비를 구해볼 텐데요. 우리 정육면체의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을 하면 된다고 했어요. 곱하기 6. 근데 한 면의 넓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니까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을 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모서리의 길이 4 곱하기 4 곱하기 6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4, 4, 16 16 곱하기 6은 16 곱하기 6 66에 36 3, 9 96 제곱미터가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육면체의 부피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건널비는 한 면의 넓이 곱하기 6 또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 이렇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실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찾아 이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선생님이 지금 요 모양을 그렸는데요. 이게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의 부피입니다. 1세제곱미터의 부피는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직접 만들어 봤는데요. 선생님이 다 들어가고도 남을 정도로 컸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친구는 여기 한번 영상을 다시 이쪽에 뜨는 것을 한번 다시 보고 오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1세제곱센티미터의 양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가로가 1cm, 세로가 1cm, 높이가 1cm인 것은 딱 요만합니다. 이게 바로 1세제곱센티미터. 그럼 요거를 생각하면서 부피에 가장 가까운 것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휴지값이 있는데요. 이 휴지값에는 1세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들어갈까요? 자, 여기는 30개가 들어간다는 거고, 여기는 3000개가 들어간다는 거고, 이거는 1세제곱미터가 3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휴지값 선생님이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에 이게 몇 개가 들어갈까요? 30개? 30개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네, 3000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부피는 이렇게 이어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방이 있어요. 방은 부피가 어느 정도 될까요? 30세제곱미터. 1세제곱미터가 30개가 들어가는 크기. 괜찮을 것 같죠? 그 다음은 1세제곱센티미터가 3000개. 요게 3000개. 3000개는 좀 감이 안 올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선생님이 이렇게 직육면체로 나타내 본다면 가로가 30cm, 세로가 10cm, 높이가 10cm인 것의 부피가 바로 3000세제곱센티미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는 방인데 가로가 30cm, 세로가 10cm, 높이가 10cm면 우리가 잘 수 있겠습니까?
잘 수가 없네요. 그래서 얘도 아니고. 자, 여기 볼게요. 3만 세제곱센티미터. 숫자가 되게 커서 엄청 큰 것 같아 보이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직육면체로 나타내 보면 가로가 30cm, 세로가 10cm, 그리고 높이만 100cm가 되면 우리가 3만 세제곱센티미터예요. 안 되겠죠? 방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습니다. 강아지 방이면 몰라도요. 자, 그래서 여기 방은 30세제곱미터다. 자, 다음 지우개를 보겠습니다. 지우개는 21세제곱센티미터. 자, 요만한 게 21개.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만한 게 2100개? 그만큼 지우개가 크면 내가 지우개를 지우는 게 아니라 지우개가 나를 지우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2.1세제곱미터. 이렇게 생긴 지우개는 살 수도 팔 수도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우개는 21세제곱센티미터. 사실 21세제곱센티미터도 되게 큰 지우개예요. 이만한 게 21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작은 지우개는 아닐 것 같아요. 그 다음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자, 요만한 게 1500개. 될까요? 안 되겠네요. 그 다음에 1.5세제곱미터. 네, 선생님 몸보다 좀 큰 정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걸 볼게요. 150세제곱미터. 선생님 몸이 들어가는 정도가 150개가 있다면 냉장고가 거의 집보다 더 크게 되겠어요. 네, 그러면 1.5세제곱미터가 된다. 네, 이렇게 알아보았습니다. 한 장 넘겨볼게요. 134쪽입니다. 5번. 두 직육면체의 부피는 각각 280세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네, 1번과 2번이 모두 부피가 280세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 세로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 있죠. 자, 바로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네모를 했을 때 280이 됐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40이죠. 40 곱하기 네모가 280이다. 네모를 어떻게 구할까요? 맞습니다. 우리 곱하기가 넘어가면서 나누기로 바꿔줄 수 있어요. 280 나누기 40을 하면 네모가 나옵니다. 한번 나눠볼까요? 나누기를 할 때 0이 똑같이 있으면 지워집니다. 28 나누기 4는 7. 그래서 정답은 7cm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되게 특이하게 생긴 직육면체네요. 가로가 2cm, 세로가 몰라요. 높이가 10cm인데 부피는 280세제곱센티미터래요. 그러면 2 곱하기 10은 20 곱하기 네모가 280이네요. 자,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280 나누기 20을 해주면 됩니다. 0, 0 나누면 28 나누기 2는 14cm가 되겠습니다. 다음 6번. 준기는 과자 공장에 다녀온 후 과자 상자를 직접 만들어 보았습니다. 준기가 만든 과자 상자의 부피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해보세요. 자, 준기와 지혜의 대화를 봅시다. 내가 만든 상자의 모양은 어때? 멋있어. 이런 상자의 부피도 구할 수 있을까?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 어떻게? 네, 우리 이런 모양 부피 구해봤어요. 어떻게 구했습니까? 네, 전체 모양에서 요 자그만한 부분을 빼는 방법.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얘는 나누려면 두 번을 나눠야 되겠네요. 이렇게 한번 나누고 이렇게 한번 나눌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도 나눌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자, 여러분 이제 두 가지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먼저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방법을 1번으로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가 얼마인가요? 가로가 7, 세로가 8, 그리고 높이가 2니까 전체에서 부분을 빼는 것은 7 곱하기 8 곱하기 2. 여기에서 부분을 빼줍니다. 부분 요만큼은요. 가로가 3, 세로가 여기가 얼마일까요? 전체는 8인데 여기가 3, 여기가 3이니까 여기는
2cm가 되겠네요. 그래야지 더했을 때 8이 되니까요. 그래서 가로가 3, 세로가 2, 높이는 2. 3 곱하기 2 곱하기 2를 빼줍니다. 그러면 7, 8에 56. 56 곱하기 2는 112. 그리고 3, 2, 6. 6 곱하기 2는 12. 112 빼기 12를 해주면 100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법 두 번째는 나눠서 해볼 건데요. 가로로 한번 나눠볼까요? 요렇게 생긴 거 1번, 그리고 요거 이게 2번, 요게 3번. 이렇게 해서 1, 2, 3으로 나눠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두 번째는 1 더하기 2 더하기 3번 방법입니다. 자, 1은요, 가로가 7, 세로가 3, 높이가 2네요. 7 곱하기 3 곱하기 2 더하기. 자, 2번은요, 가로가, 자, 여기가 3cm니까 전체 7에서 빼면 4cm. 가로가 4, 세로는 아까 우리 구했었는데 여기 가려졌다. 2cm, 높이는 2. 그래서 4 곱하기 2 곱하기 2. 그 다음에 3번은요, 가로가 7, 세로가 3, 높이가 2. 7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됩니다. 1번과 3번이 똑같네요. 네, 그러면 빠르게 구해봅시다. 이렇게 곱하면 6, 6, 7에 42 더하기 여기 4, 4, 4, 16 더하기 얘는 42. 그러면 42가 두 개니까 84 더하기 16은 100 세제곱 센티미터. 네, 어떻게 구해도 정답은 같았습니다. 100 세제곱 센티미터. 네, 그러면 이제 7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135쪽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건널비 지금 가로는 12, 세로가 8, 높이는 7cm입니다. 식을 잘못 쓴 친구를 모두 찾고 잘못 쓴 이유를 말해보세요. 자, 연수부터 볼게요. 직육면체의 건널비는 6면의 넓이의 합이니까 여기까지 맞았어요? 나는 6면의 넓이를 모두 더할 거야. 오,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12 곱하기 8, 바로 여기 밑면 됐고, 그 다음 12 곱하기 7, 여기 앞면 12 곱하기 7 됐고, 그 다음 8 곱하기 7, 그 다음에 여기 옆면, 그 다음 다시 12 곱하기 8, 이 위로 갈게요. 12 곱하기 8 됐고, 12 곱하기 7 여기 뒷면, 8 곱하기 7 여기 옆면. 네, 맞습니다. 복잡했지만 맞았어요, 연수는. 자, 다음 슬기. 합동인 면이 세 쌍이므로 세 면의 넓이를 구해 각각 2배 한 뒤 더해볼래. 네, 바로 이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전에 했던 방법으로 기역 곱하기 2 더하기 니은 곱하기 2 더하기 디귿 곱하기 2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이 바로 이 밑면, 여기가 기역, 그리고 니은이 여기 앞면, 여기가 니은, 그 다음에 디귿이 옆면, 이렇게 디귿. 그러면 여기 한번 이렇게 나눠볼게요. 12 곱하기 8 곱하기 2, 12 곱하기 8 곱하기 2, 기역 곱하기 2, 그 다음 12 곱하기 7 곱하기 2, 니은 곱하기 2, 다음 8 곱하기 7 곱하기 2, 디귿 곱하기 2. 맞습니다. 슬기도 잘 구했어요. 자, 다음 지혜. 합동인 면이 세 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풀 수 있어. 여기까지 맞고, 12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2. 뭔가 어색한데요?
네, 우리 새쌍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데 방법 세 번째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곱하기 2. 근데 얘는 지금 곱하기 2가 빠졌어요. 자, 12 곱하기 8은 기역이고 12 곱하기 7은 니은, 8 곱하기 7은 디귿인데 곱하기 2가 어디로 가버렸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하고 곱하기 2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혜는 틀렸고, 자, 다음 준기. 나는 한 밑면의 넓이를 2배 하고 옆면의 넓이를 더해야겠어. 근데 이것도 괜찮죠? 한 밑면의 넓이를 2배를 한대요. 12 곱하기 8를 2배를 한대요. 근데 밑면의 넓이를 지금 2배를 안 했는데요? 네, 여기 2배 안 했어요.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네, 우리 이 친구는 12 더하기 8 곱하기 7, 이 옆면의 길이를 전개도해서 싹 더한 건데요. 자, 준기가 말한 지금 옆면의 넓이를 어떻게 구한 거냐면 여기 선생님이 전개도를 지금 그려봤어요. 자, 밑면의 넓이는 지금 12 곱하기 8 곱하기 2를 한다고 했죠. 12 곱하기 8 곱하기 2. 자, 그럼 옆면은 지금 이 친구는 쭉 더한 다음에 곱하기 7을 해준 거예요. 자, 여기는 12cm. 여기는 8과 맞닿으니까 8cm. 여기는 다시 12와 맞닿으니까 12cm. 여기가 8이니까 8cm. 자, 그럼 옆면의 넓이를 쭉 옆으로 이어 붙였다고 할 때 이 가로의 길이, 이 옆면 전체 가로의 길이는 얼마인가요? 12 더하기 8 더하기 12 더하기 8 곱하기 7이 되죠. 그래서 여기 12 더하기 8 곱하기 7이 아니라 12 더하기 8이 몇 번 있어요? 한 번, 두 번. 두 번 곱하기 7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밑면은 12 곱하기 8 곱하기 2 두 번 해야 되고, 다음 12 더하기 8 곱하기 2 곱하기 7이 되어야 합니다. 네, 준기의 방법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지혜와 준기가 둘 다 모두 틀렸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잘못 쓴 식을 바르게 고치고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해보세요. 여기는 뜯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볼게요. 자, 그럼 지혜부터 고쳐볼게요. 지혜는 자, 기역, 니은, 디귿을 더한 다음에 곱하기 2니까 12 곱하기 8 더하기 12 곱하기 7 더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준기는요. 밑면의 넓이를 우선 2배 해줄게요. 12 곱하기 8 곱하기 2 2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는 가로가 12 더하기 8 곱하기 2인데다가 높이가 7이니까 이렇게 구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덧넓이를 한번 구해볼까요? 네, 지혜의 방법으로는 12 곱하기 8 하면 96, 12 곱하기 7은 84, 8 곱하기 7은 56이니까 이렇게 더해볼게요. 180, 이렇게 더하면 236, 그리고 마지막에 곱하기 2를 해주면 472. 그래서 정답은 472제곱미터가 됩니다. 밑에 준기의 방법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자, 12 곱하기 8 곱하기 2, 8 곱하기 2를 먼저 해볼게요. 8 곱하기 2는 16이니까 12 곱하기 6, 12 곱하기 16은 6이 12, 7, 1은 1, 192. 여기가 192 더하기, 자, 여기는 더하면 20, 20 곱하기 2는 40, 40 곱하기 7은 280이니까 두 개를 더해줍니다. 280 더하기 192는 2, 7, 4, 472제곱센티미터. 그래서 건널비는 어떻게 구해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